늦가을의 햇살이 아파트 거실 창문을 통해 쏟아졌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커튼 틈새로 빗줄기가 새어들어와 낡은 소파 위에 흩뿌려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낡은 사진 앨범을 펼쳤다. 젊은 시절의 내가 활짝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옆에는 아직 어린 두 아이, 아들 민준과 딸 수현이 있었다. 수현이는 씩 웃고 있었고 민준이는 퉁명스럽게 입을 삐죽 내밀고 있었다. 그 시절엔 모든 것이 희망이었고 모든 날이 설렘으로 가득했었다. 지금은 그 희망은 먼지처럼 희미해졌고 설렘은 텅 빈 방처럼 공허하기만 했다. 아버지, 식사 준비했어요. 딸 수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앨범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현이는 내 삶의 유일한 활력소였다. 아들 민준과는 몇 년째 연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그에게 잘못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씁쓸한 건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용기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식탁에 앉아 숭늉을 마시며 수현이와 잡담을 나누었다. 수현이는 치과에서 근무하는 젊은 의사였다. 똑똑하고 씩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했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듯했다. 나는 섣불리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의 슬픔은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을 테니까.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계신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어머님께서 또... 수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괜찮아, 수현아. 엄마는 괜찮을 거야? 내 목소리도 떨렸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수현이는 아직도 그녀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서재에 앉아 은행 계좌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아들 민준이 최근에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사업에 실패한 후로 빚에 허덕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돈을 빌려줄까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또 다른 빚을 지는 것과 같을 테니까. 나는 민준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무슨 일 있니? 왜 대출을 받았니? 하지만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답답함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왜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걸까? 그는 왜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나는 술잔을 기울였다. 술은 쓰라렸지만 마음속의 쓴맛을 덮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가을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수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녀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내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다. 아버지는 아버지를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걸 수도 있어요. 수현이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녀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녀의 말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변호사와 상담했다. 변호사는 나의 상황을 듣고 나에게 충고했다. 고객님, 아드님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님은 즉시 재산 처분 제한을 신청하고 아드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나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심장이 조마조마해졌다. 나는 아들과의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이 나를 속이고 있다면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재산 처분 제한 신청을 하고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며느리 지영이 집으로 찾아왔다. 지영은 민준의 아내였다. 그녀는 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지영의 눈물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왜 나에게 사과하는 걸까? 지영 씨, 무슨 일이에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민준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민준 씨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민준 씨에게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나는 지영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이는 나를 속이고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나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 나는 민준을 찾아갔다. 그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민준아, 내가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나를 피하려는 듯 했지만 나는 그를 붙잡았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왜 나를 속였니?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돈 때문에 나를 속인 것이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마라.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취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아들과의 갈등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나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민준이는 나를 비웃고 있었고 수연이는 나에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가을의 밤하늘은 칠흑같이 어둡고 차가웠다. 수현이가 내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내 얼굴에 굳은 살이 박혀있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버지, 제발 건강을 잃지 마세요.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미소는 나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나는 법원에 민준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불법이라는 명목이었다. 변호사는 나의 변호를 맡았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민준이의 잘못을 명확하게 증명했다. 법정에서 민준이는 나를 향해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실망시켜 죄송해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그에게 용서를 베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속이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으니까. 법원은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준이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준이는 패소하고 아파트 담보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나는 승소했지만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꼈다. 나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너무나 깊이 상하게 했으니까. 나는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걸고 찾아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피했다. 그는 나에게 냉담하고 퉁명스럽게 대했다. 나는 점점 더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나는 민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창문을 통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흙투성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민준아, 제발 술 좀 그만 마셔. 제발 나에게 연락해줘. 그는 나를 무시하고 창문을 닫았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흘러 나는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쓸쓸했지만 체념했다. 나는 수현이와 함께 아파트 옥상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늦가을의 노을은 붉게 타오르며 하늘을 물들였다. 아버지, 아버지는 힘드세요? 수현이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 수현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아들과의 관계에 대한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수 없었다. 나는 단단해져야 했다. 나는 수현이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나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노을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수현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쓸쓸했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밤을 맞이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벽을 맞이할 것이다. 나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노을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지만 나는 꿋꿋하게 살아가야 했다. 나는 수현이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과 연락을 끊었다. 물론 가끔씩 그를 생각하고 그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자유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도록 해야 했다. 나는 수현이와 함께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채소를 가꿨다. 텃밭을 가꾸는 일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희망을 느꼈다. 수현이는 치과를 개원했다. 그녀는 씩씩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 나는 그녀의 성공을 보면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나의 삶의 빛이었다. 어느 날 나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민준을 만났다. 그는 퀭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참았다. 나는 그에게 자유를 주기로 결심했으니까. 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 미소에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길을 걸어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수현이에게 말했다. 수현아, 나는 민준이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수현이는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버지는 항상 용서하는 분이셨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나는 앞으로도 꿋꿋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의 삶을, 그리고 수현이의 삶을, 그리고 민준이의 삶을 응원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몇 년이 흘렀다. 나는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했다. 나는 수현이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사랑했다. 나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그리고 나의 조국을 사랑했다. 나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그리고 나의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를 베풀었다. 나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그리고 나의 조국을, 그리고 나의 적을 모두 용서했다. 나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그리고 나의 조국을, 그리고 나의 적을 모두 사랑했다. 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긍정적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그리고 나의 조국을, 그리고 나의 미래를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나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그리고 나의 조국을, 그리고 나의 미래를 모두 사랑했다. 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젊은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아내와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내는 나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그녀는 헌신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장난기가 많고 활발한 아이였다. 나는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키웠다. 나는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수현이는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보호하면서 키웠다. 나는 그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어느 날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큰 슬픔에 빠졌다. 나는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했다. 나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꿋꿋하게 살아갔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민준이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는 술과 도박에 빠져들었다. 나는 그를 걱정하고 꾸짖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실망감을 느꼈다. 수현이는 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사회에 봉사했다. 나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민준이는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허덕였다. 그는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졸랐다. 나는 그에게 돈을 빌려줄까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나는 그에게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다. 나는 그에게 책임을 가르치고 싶었다. 민준이는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았다.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분노하고 실망했다. 나는 그에게 왜 나를 속였는지 물었다. 그는 울먹이며 사과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준이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나는 승소했지만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꼈다. 나는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나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너무나 깊이 상하게 했으니까. 나는 그를 포기했다. 나는 그에게 자유를 주기로 결심했다. 나는 수현이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살았다. 우리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채소를 가꿨다. 텃밭을 가꾸는 일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희망을 느꼈다. 나는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했다. 나는 수현이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사랑했다. 나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그리고 나의 조국을 사랑했다. 나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그리고 나의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를 베풀었다. 나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그리고 나의 조국을, 그리고 나의 적을 모두 용서했다. 나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그리고 나의 조국을, 그리고 나의 적을 모두 사랑했다. 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긍정적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그리고 나의 조국을, 그리고 나의 미래를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나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그리고 나의 조국을, 그리고 나의 미래를 모두 사랑했다. 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진심으로 살았다.